하락할 때 열심히 사모았다면 현재는 이런 고민이 들 겁니다. 현금을 어떻게 사용할까? 투자대기금을 그냥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들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죠. 오늘의 주제는 투자대기금을 어떻게 운영할까입니다. 따라서 배당 상승률은 고려 대상이 아닌데요. 단순히 배당률만 중요하죠. 더불어 매월 지급돼야 하는데요. 대기금이다 보니까 몇 주 혹은 몇 달밖에 투자를 못할 수도 있는데 배당주의 대다수는 1년에 한두 번만 배당을 합니다. 보유기간 동안 배당을 못 받으면 배당주에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괜찮게 보는 월 배당주는 두 종류인데요. 우선 리얼티 인컴. 리얼티 인컴의 배당률은 5.64%입니다. 그런데 리얼티 인컴은 상업용 부동산이죠.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주제이긴 합니다. 위기에 빠졌다고 많이들 바라보고 있죠. 상업용 부동산을 위기라고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리 상승과 대출 만기 리스크. 코로나19 때는 거의 제로 금리로 대출을 받았었는데요. 그들의 만기가 2025년부터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출을 연장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가 너무 높아진 거죠. 따라서 대출 연장에 실패할 수 있고요. 하지만 리얼티 인컴은 이 부분에서 자유롭습니다. 리얼티 인컴의 평균 임대기간은 9.1년으로 매우 깁니다. 이 덕분에 올해 대출 만기가 도래한 계약권은 전체 5.5%에 불과하죠. 상업용 부동산의 두 번째 문제는 공실률인데요. 사실 공실률 문제는 상업 부동산 중에서도 사무실 부분입니다. 현재 미국 오피스 시장의 평균 공실률은 19.9%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기술 중심의 도시에서 공실률이 심각한데요. 오스틴은 28.5%, 샌프란시스코는 25.5%, 덴버는 25.2%라고 합니다. 하지만 리얼티 인컴을 보면 오피스 부분과는 무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이 소매 부분이고 그것도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어요. 이렇게 양질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다 보니까 수십 년간 평균 공실률이 1.8%입니다. 2025년 현재에도 공실률은 1.5%에 불과하죠. S&P 500에 상장된 다른 리츠 기업을 보면 평균 공실률이 5.8%인데요. 이를 보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인 주식이구나 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식과는 전혀 다른 섹터를 보유하게 된다면 전체 자산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또한 월배당을 지급하는데요. 월배당률은 11.64%입니다. 월 1% 가까이 배당이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배당률이 상당히 높죠. 이렇게 높은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이유는 JPQ가 커버드 콜 ETF이기 때문이죠. 커버드 콜이란 미래 잠재 수익의 일부를 파는 건데요. 이렇게 판 돈으로 배당을 지급합니다. 사실 커버드 콜에서는 배당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분배금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의 잠재 수익을 팔았으니까 상승 구간에서는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투자 대기자금, 즉 현금 대신 보유할 종목을 찾고 있는데요. 비록 상승할 때 덜 상승하더라도 어쨌든 상승은 합니다. 현금보다 더 나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매월 1%의 분배금까지 나오죠. 만약 나스닥이 횡보한다면 그래도 이득입니다. 주가는 그대로라도 분배금을 받으니까 아주 좋죠. 그럼 하락할 땐 이것도 좋습니다. QQQ는 그냥 하락만 하는 반면 JPQ는 똑같이 하락하더라도 매월 1%의 분배금을 주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잠깐, 뭔가 좀 이상한가요? 하락했는데 좋다고? 현금 대용이잖아. 현금 대용으로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싶어서 투자했는데 손실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QQQ가 20% 하락했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 JPQ는 대략 15% 정도 하락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JPQ에 투자한 목적, 바로 하락한 주식을 사기 위해서였죠. 따라서 15% 손실난 JPQ를 팔아서 20% 손실난 QQQ를 사는 겁니다. 15% 하락한 종목을 팔아서 20% 하락한 종목을 산다. 향후 상승장이 왔을 때 덜 상승할 JPQ를 팔아서 더 상승할 QQQ를 산다. 가장 이상적인 투자라고 봅니다. 물론 그냥 현금을 들고 있었으면 15%의 손해를 안 봐도 됐었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5%의 손실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고 봅니다. JPQ를 투자한 시점이 운도 지지리도 없어서 꼭지였다면 15%를 잃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매수 어느 정도 상승했다면 손실률은 그보다도 더 작을 겁니다. 더불어 상승과 횡보에서의 잠재 수익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잠재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하락은 너무했다. 만약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8.37%의 배당을 주는 제피도 괜찮다고 봅니다. S&P 500은 나스닥에 비해 변동성이 더 작은데요. 그런데 제피는 S&P 500보다도 변동성이 더 작습니다. 모든 종목들을 거의 동일한 비율로 보유하기 때문이죠. 만약 나스닥이 20% 하락하게 된다면 S&P 500은 그보다 덜 떨어질 거고요. 제피는 그 S&P 500보다도 덜 떨어질 겁니다. 거기에 분배금까지 주겠죠. 만약 제피 Q의 변동성이 싫으시다면 이 경우 제피라는 좋은 대안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는 투자하면서 금에는 사실 무관심합니다. 1971년 금태환이 폐지된 이후 작년까지 금과 S&P 500의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금과 S&P 500의 상승률은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S&P 500이 상승한 만큼 금도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작년까지냐? 네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면 어떡하냐? 자료를 가공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수익률은 같았지만 상승하던 시기는 달랐어요. 금태환 폐지 이후 10년간 금이 올랐고요. 이 기간 주식은 횡보하게 됩니다. 그 이후 20년간 금은 오르지 못했는데요. 주식이 크게 상승하면서 금의 상승률을 능가하게 되죠. 이후 12년간 주식은 박스권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 기간 금이 크게 오르면서 주식과의 격차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3년간 이 기간 주식이 크게 오릅니다. 드디어 금의 상승률을 다시 따라잡은 거죠. 금이 오르고 주식이 따라잡습니다. 다시 금이 오릅니다. 그리고 주식이 따라잡죠.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었는데요. 과거 패턴이 반복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역사는 반복된다 입니다. 이유와 변명은 매번 바뀌겠지만 결국 역사는 반복되어 왔고요. 앞으로도 반복될 겁니다. 앞으로 주식이 전고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금이 크게 오를 수 있는 거죠. 최근 몇 개월의 상승은 이러한 패턴의 시작일 수 있는 거고요.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이 경우 KRX 금시장을 통해 금을 매매하면 이익이 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없는데요. 즉 금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 거죠. 더불어 금을 살 때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도 면제가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미국 주식에 올인한 상태인데요. 다른 국가에 투자함으로써 변동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리얼티인컴이나 금과 비교하면 미국 주식과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다른 국가이다 보니까 미국 주식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줄기는 합니다. 우선 한국 주식이 괜찮다고 봅니다.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하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점이죠. 더불어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새 정부 출범 이후 9번 중 6번이 올랐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한국 주식이 괜찮을 거고요. 더불어 후보 시절에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라는 공약도 있었다고 하니까 기대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주식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최근 4년간 중국 주식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중국 빅테크 레버리지에 투자했다면 마이너스 95%를 맞았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4년 동안 중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크게 성장을 하고 있었고요. 지난 4년간 중국 주식이 하락했던 이유를 보면 앞으로는 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데요. 국진민퇴, 국유기업은 진보하고 민간기업은 퇴보해야 한다. 공동부유, 일부만 잘 사면 안 된다. 모두가 다 잘 살아야 한다. 이러한 기조 아래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 4년간 각종 규제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정부의 태세가 완전히 바뀌었죠. 공동부유에 이어서 선부론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부가 먼저 부유해져라, 그리고 공동의 부를 이끌어달라, 이렇게 바뀐 거죠. 이제는 규제를 풀고 혜택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중국 기업들도 대대적인 투자를 공언했죠. 우리의 과거 기억들을 보면 중국 주식은 무조건 우하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대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중국 빅테크가 괜찮을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KWEB나 CWEB도 괜찮은데요. 만약 중국 전기차 업체에도 투자하길 원한다. 더불어서 금액이 좀 크다. 만약 이 경우라면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3033이나 726도 괜찮다고 봅니다. 리얼티 인컴, 제피큐 혹은 제피, 금, 한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 저는 지금 이들에 올인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아닙니다. 설사 비중을 크게 가져가더라도 분할 매수를 해야죠. 더불어 미국 주식이야말로 우상향이 담보된 유일한 국가다 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현금을 그냥 돌리는 건 싫다, 어디에도 투자하고 싶다, 또는 분산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들 주식이 괜찮다고 봅니다. 저도 실제로 이들 중 몇몇에 투자 중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